근데 이제 느껴야 될 것은 중학교 때 그냥 봤었던 학교 시험과는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게임이에요. 알겠죠? 중학교 때는 100점이 항상 상한선이었잖아.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상한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100점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 볼 때 시간이 엄청 부족해서 시간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중학교 때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웬만하면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고 못 풀더라도 한 문제 정도.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안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제 깨닫게 되면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 과정을 미리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2학기 때 이 반을 개설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공수2가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행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대수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선행은 선행대로 그냥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자기 위치에 점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모르는 게 있다거나 하면 일주일 동안 또 공부해서 실력 쌓은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시험 보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걸 느끼고, 실력 성장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시험을 보고 경험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딜 가든지, 뭐 포고를 지원하든 상상고를 지원하든 외고를 지원하든 붙든지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어딜 가든 그 또래 친구들보다는 보다 많은 경험과 학습량으로 그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 N수생이 고3보다 수능에서 강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그 에이스들을 키우는, 반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막 뿔뿔이 흩어져서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쭉 데리고 성장시켜서 고등학교 때 아주 그 최상위 반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각 학교에서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이 시험에서 3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친구들도 이제 더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지금 선생님이 고1 시뮬레이션 반을 하고 있고, 우리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단톡방에 이제 선생님 지금 수업 영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공지사항 올려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수업이 그래서 내신 대비반 수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로 고1 내신 대비를 할 때 뭐 그냥 진도 나가고 숙제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보고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고 연계문항 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한다.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끼리의 경쟁도 있지만은 한 학년 높은 현재 고1과의 경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울 게, 얻어갈 게 많은 이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전형 수업, 타겟 학교는 지금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고등학교 조사해 보니까 포스코, 그리고 상산, 그리고 인천외고 이렇게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 떨어져도 봐봐, 고등학교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어차피 대학만 잘 가면 되잖아. 고등학교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고입 준비하시고, 붙어도 좋고 떨어져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여기 근처에 일반고 갈 거잖아요. 일반고 갈 텐데 요런 학교들의 시험들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의 시험들을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연도별로 뭐 23년, 24년 볼 수도 있고,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 뭐 강남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어려운 학교들, 근데 수학 문제, 그냥 무조건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문제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게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고는, 지역에서나 좀 어려운 학교지, 사실 강남에 그냥 아무데나 학교랑 비교했을 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 싶다로만 안 온다면 쉬운 시험이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타겟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험 보고, 오늘 선생님 등급컷 얘기해 줬잖아요. 선생님 그냥 73점 정도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찍어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1컷이 지금 기말고사랑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단원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포함된 그 시험이 23년도 1학기 기말이랑 2학기 중간이에요. 1학기 기말에 1등급 컷이 70점 후반대였고 2학기 중간에 1등급 컷이 80점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쳤으면 4%, 그러니까 5등급, 9등급제에서 1등급을 한 80점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1등급이 10%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보통 7점에서 8점 정도 내려가거든요. 5%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73점 정도로 추정을 한 거 거의 맞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런 거 예상 등급 컷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1컷은 73점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학교들도 선생님이 등급 컷을 그 안내를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력이 성장하면서 성적도 올라가는 걸 좀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업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주 1회 수업이고 오늘 개강을 했죠. 언제까지 이 수업을 유지를 할 거냐면, 달력 좀 보면서 할게요. 주 1회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이벤트가 그 시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2학기 내내 같이 고1과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2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학기 내신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 무리해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9월 28일까지, 그러면은 오늘 포함해가지고 7회 나와요. 7회 수업 할 겁니다. 왜 이때까지 하냐면 이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추석 연휴 전주에 쭉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28일까지 7회 수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의 중간고사 시험지, 올해 현재 고1이 보는 중간고사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뭐 포스코 가고 싶다. 그럼 포스코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지금 현재 고1의 등급 컷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몇 등급인지가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대비를 선생님이랑 제대로 시험 대비를 해서 이때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그럼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까지 3주 정도 남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아직 3주 정도 남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 휴강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 해야 되니까. 뭐 주중에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때 시험 대비 기간일 거고, 지금 선생님 수업을 이것만 듣는 친구들은 수학학원 또 다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과외나 뭐 다니는 데 있죠.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시험 보잖아.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3-2 시험 대비는 여기서 때는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11월 9일 날 시험 끝나고 11월 9일 날 재개강합니다. 재개강.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은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있겠죠. 기말고사가 보통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있어요. 그래서 5회 수업하면 12월 7일이 됩니다. 12월 7일. 그러면 이때 이제 기말고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얘네 학교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학기를 뭐 중간에 3, 4주 정도 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1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2는 2학기 동안에 이걸로 그냥 끝내고 자기 상황에 맞는 그 선행학습이나 학습을 수학 공부를 하면 돼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좀 더 이제 알아가게 되고 하면은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지금 뭐 공부해라. 지금 뭐 공부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주중에 공부하고, 공부할 거 하고, 공수2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좀 실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업 일정,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 없고, 선생님이 그때 시기 때마다 안내를 해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때까지 쭉 가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시험 대비 기간 때, 그때 휴강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선생님 시기 때마다 안내를 해줄게요. 그래서 12월 7일 최종적으로 종강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랑 한 12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만약에 너무 좋았다,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면 방학 동안에 공통수학 1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방학 동안에 공통수학 1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업교재. 수업교재는 지나치게 어려운 걸 하지 않을 거예요. 지나치게 어려운 교재 풀어본 거 혹시 있어요? 수신. 하이엔드. 지나치게 어려운 거. 블랙라벨. 뭐 531 하이퍼 이런 것도 풀어봤어요? 지나치게 이 어려운 것들은 이 포스코고 포함 여기 지역과 좀 맞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좀 핀트가 어긋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 대비할 때에도 뭐 송도고 전교 1등, 뭐 포스코고 전교 1등 뭐 가르칠 때에도 난이도를 막 엄청 어려운 걸 하지 않아. 그 시험에 나올 만한 선에서 살짝 어려운 정도를 하지 엄청 어려워가지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계산하기도 힘들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는 어쨌든 근데 여기 학교들의 부교재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쟁이. 이게 근데 고쟁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고등학교 내신 대비의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학교를 가든지 이 고쟁이가 책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변형 그런 식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학교 가든지 고쟁이가 그 고등학교 내신 대비에서는 대부분 쓰이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한 난이도의 EBS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어요. 결이 조금 달라. 고쟁이는 모의고사 문제들 위주의 그 컨셉이라고 한다면 EBS 올림포스 고난도는 약간 더 내신형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수가 고쟁이가 훨씬 더 많고요. 한 2배 정도 됩니다. 한 900문제, 한 400문제 정도 수준 되고, 고난도 문제들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 난이도 스텝 3랑 여기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온 4% 문제가 있는데, 상위 4% 문제가 있는데,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둘로 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들어갈 게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모의고사 기출이 내신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고1 때 3번, 고2 때 3번, 그리고 고3 때는 거의 다달이 봐요. 전국 단위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학교를 가든 그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기출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거기에 변형 문제를 많이 내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봐야 되는데, 고쟁이가 좋은 문제라고, 좋은 문제집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잘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자체 교재가 있어. 원래 오늘 자체 교재가 와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주문한 지 꽤 됐는데, 저번 주에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이 택배 없는 날이었나봐. 전국적으로 택배가 없는 날이라고 그냥 했나봐. 그래가지고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체 교재가 지금 안 왔어요. 자체 교재 선생님 만들어 놨는데. 자체 교재 다음 주에 줄 거예요. 근데 자체 교재는 뭐냐면 내신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스코고나 뭐 이런 학교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던 전국 단위에서 좀 유명한 학교들, 서울대 50명, 의대 100명씩 보낸 학교들, 네, 그런 학교들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선별해서 놓은 문제집입니다. 다른 학년권은 다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체 교재가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이 정도 사이즈로 한 권 정도 네,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녹색이에요, 책이.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고1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고1은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하느냐? 아니에요. 고1은 일주일에 2번 수업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만 수업하는 대신에 일주일 동안 해와야 될 거를 선생님이 좀 많이 맡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공부를 자기주도 학습을 좀 많이 해와야 됩니다. 알겠죠? 수업 교재는 이렇게 갈 거고요. 지금 당장 살 필요 없고 선생님이 고쟁이 어느 정도 고쟁이를 지금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8월 중에 고쟁이 끝내세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8월 달 한 2주 남았어요. 스텝 1 시험 범위까지만, 집합까지만 고쟁이 끝내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EBS 올림포스 고난도,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숙제를 수업 시간에 풀이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수업 시간에 풀이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가 다 달라. 그리고 숙제 해온 것도 다 달라. 누구는 다 해오고 누구는 못 해오고 다 달라.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업이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클리닉 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 받는 식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설명을 해줄게. 수업 시간은 우리가 일요일 날 2시에서 6시죠. 이 시간이 괜찮으니까 지금 합류를 여러분들이 했겠지. 4시간 이렇게 하는데 오늘 했던 것처럼 오늘은 지금 오자마자 시험을 못 보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 줬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자마자 다 오면은 바로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지각은 최대한 안 하는 걸로 시간 딱 맞춰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바로 시험 볼 거예요. 예, 시험 보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이 원래는 수요일 날 선생님이 클리닉 시간을 그 올데이 클리닉으로 잡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이 오면은 클리닉 시간에는 뭐 하냐면 개별 질문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클리닉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1들 나가는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료가 나가냐면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 도형의 방정식이랑 집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방 중에서 접선의 방정식 관련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집합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거고, 유력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세부 유형을 선생님이 딱 집어가지고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된 그 학습지를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개, 평균적으로 2개 이렇게 주는데 클리닉 시간에 그 유형을 딱 풀어보면은 그 유형에 대해서는 좀 마스터가 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게끔. 예,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그 자료 받고 자료 풀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숙제했던 거 중에서 모르는 문제, 틀렸던 문제 질문하고요. 개념에서 흔들리는 부분 과외식으로 수업 받고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클리닉 때는 여러분만 오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와요. 다 와서 여기는 다 못 앉고 아마 오면은 이제 안내를 받을 거예요. 그 안내 받으면은 큰 강의실에서 개별적으로 클리닉 자료 풀고 숙제하고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한 명씩 불러내면은 그때 이제 질문하고 해도 되고, 불러내지 않더라도 질문 있으면은 가져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수요일만 했었는데 클리닉 시간을 선생님이 확장을 했어요. 일요일 빼고는 클리닉 시간이 다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는 클리닉 시간이 다 있고, 수요일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날짜에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클리닉은 조교 선생님이 총 이제 4명이 있거든요. 총 4명이 있고, 이제 선생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조교 선생님 4명 중에서 2명은 문제 풀어주는 조교 선생님 아니고 여러분들 채점하고 자료 관리해주고 관리 감독하는 조교 선생님이고, 2명은 이제 문제 풀이만 해주는 선생님이에요. 문제 풀어주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전교권에 있었던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대학도 연대 고대 이렇게 가는 선생님들이어서 여러분들 문제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일단 선생님이 들어가는 시간이 수요일 날 7시에서 11시, 화요일 날, 이거는 뭐 나중에 그 선생님 어머님들한테는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빨간색으로. 8시에서 11시, 7시에서 11시, 너무 조그맣게 썼다. 화요일은 8시에서 10시, 목요일도 8시에서 10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1시에서 3시, 이게 이제 선생님 클리닉 시간이에요. 이때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연대 선생님은 월요일 날 6시에서 9시, 여기 금요일 날 6시에서 9시 연대 선생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선생님 빨간색으로 써야 되네. 고대 선생님은 6시에서 10시,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은 선생님이랑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화, 목, 금은 조교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에는 무조건 오셔야 되고요. 다른 날짜에도 뭐 이것 때문에 학원을 온다기보다는 뭐 다른 학원에 수업 있다가 근데 끝났는데 마침 클리닉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좀 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와도 괜찮아요. 알겠죠? 아니면 수요일날 못 올 사정이 생겼어. 그럼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와서 자료도 받고 질문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수요일은 반드시 참석,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세연이는 맨날 올 거잖아. 수요일날은 뭐다? 끝나고 와도 돼. 9시.
11시. 또 11시 끝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그래. 뭘 못 오기는.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하면 되지. 화목에 미적분 수업 하거든요. 예비고일 대상으로. 그래서 미적분 클리닉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미적분 몇 시부터? 5시부터 10시. 5시부터 10시야? 그러니까 여기 클리닉 시간, 그 미적분 클리닉 시간에 인원이 몇 명 없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미적분 시간 클리닉 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오면은 할 거예요. 오케이? 뭐 얘랑 세연이 같은 경우는 화수목 다 와야겠네. 선생님이 어차피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식. 수업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숙제를 내줬다고 해서 숙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숙제 검사하고, 숙제 문제 번호 질문 받아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했던 것처럼 리허설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이 이 시험을 리허설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실전처럼 봐야 돼.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거 뭐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면,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그 요구하는 것만큼의 그런 기준치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게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50분 딱 하고 긴장 빡 하고 봐야 돼. 왜냐면 시험 볼 때의 나의 그 문제풀이 그 방법이나 이런 거랑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 풀 때랑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시험 때는 생각 안 났는데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런 게 왜 시험 때 생각 안 났냐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전적인 훈련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만 문제집 어려운 거 풀고 고난도 문제만 풀고 한다고 해서 그럼 실력은 올라가겠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실력 올라가는 것만큼 점수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실전에 강한 사람들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대부분 다 실전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문제를 잘 풀 때와 실전에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를 그 갭을 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은 안 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리허설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실전 시험처럼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수2를 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처음 배우고 하기 때문에 안 배웠던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까먹은 것도 있을 거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을 쭉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1번부터 막 틀리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나는 뭐 때문에 틀린지 알겠어. 근데 그런 것들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그 차근차근 기본부터 실전 심화형 개념까지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리허설 시험 보고, 그러니까 1번 만약에 틀렸어? 그럼 1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연계문항을 바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틀리거나 모르거나 중요한 문제, 거기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쭉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어줬어? 그럼 그거 바로 다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연계문항을 풀 건데, 이 연계문항이 여기에서 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쟁이 갖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1번 문제랑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은 물론 1번 문제랑 관련된 문제를 준비하진 않았어. 난 너희들이 다 맞을 줄 알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지를 다 풀어봐. 다 풀고 어떻게 뭘 가르칠지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기에서 그 리허설 시험에 있던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유사 문제, 이 개념이 쓰이는 문제를 다 문제집을 뒤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요. 그러면은 1번 문제 틀렸어? 1번 문제 설명해주고 1번 연계문항 고쟁이 몇 페이지에 몇 번 풀어봐 이렇게 시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할 거야. 시키면 여러분들이 한 2, 3분 정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배웠으니까 이거 개념 써서 할 거 아니야. 그럼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문제 다시 선생님이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해설 강의하고 연계문항 풀이 하다 보면은 수업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사실 부족해. 20문제 우리가 푸는데 20문제에 한 문제씩 연계문항이 한 문제 이상씩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는 사실 좀 부족해요. 수업 시간이.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 2회 수업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루 하는데 4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고등학생은 3시간입니다. 예, 보통 수업 시간 3시간인데 여러분들은 4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물론 1시간 시험 보긴 하지만은 예. 근데 시험도 딱 우리가 시간 잡고 이렇게 다 같이 봐야지 그게 또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수업 방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숙제를 질문받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클리닉 시간에 한다. 알겠죠? 그리고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숙제 안 했냐, 막 검사하고 감시하고 안 했으면은 막 남겨가지고 막 될 때까지 시키고 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좋게 얘기해요. 좋게 숙제 다 해와라, 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딱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시점이 있어. 그럼 뭐야? 그 학생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버리고 가겠다는. 선생님은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캐리해서 가는 사람이지, 못하는 친구들,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우쭈쭈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게끔 만드는 데까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물론 숙제 클리닉 시간에 와서 더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핍박을 가한다거나 고통을 준다거나 하진 않는다. 근데 알아서 잘하세요. 알아서. 세연아, 알아서. 세연이 알아서 잘하지. 여름방학 때 제일 많이 했지, 공부. 그렇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렇게 돼요. 자, 궁금한 거.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 괜찮아?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업이 될 거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볼 때마다 어쨌든 중간고사 전범위를 다루는 거니까 계속 복습이 되고, 그리고 까먹을 일도 없겠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쟁도 해보고, 아주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듣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면 실력이 많이 성장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시작은 비록 미약한 상태지만 끝까지 미약하면 안 되겠지, 그치? 끝에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봐봐요. 이게 지금 사실 선생님이 다 이렇게 선생님도 다 이렇게 지금 풀어보고 여기에 번호들을 다 써놨어. 연계 문항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틀렸었던 1, 2, 3번부터는 아니고 4번부터 선생님 써놨는데 일단 이거 정리하고 갈게요. 4, 5. 그래서 선생님 웬만하면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풀어주고 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설명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이거 다 못할 거예요, 아마. 하는 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